조짜왕과 경린이가 함께하는 유tuiki. 자, 그럼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될 것이냐? 작년에 이제 요거 때문에 가격이 높아져서 영업이익이 늘어났는데, 올해는 범용구뭐 아까 이거 타이어 있었죠? 에폭시 얘네들의 관련 수요가 실적을 이끌 전망이다 라고 나와요. 아까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에폭시 뭐 BPA 이런 게 뭐 선박에 또는 토목 건축용 도로에 뭐 코팅 접착제 등으로 사용을 한다. 근데 요거 지금 세계 각국이 경기 부양 위한 SOC 투자, 사회 간접 자본이라고 해서 뭐 도로, 항만, 뭐 요런 거죠. 댐, 요런 거 당연히 건설을 하면은 코팅이나 접착제, 뭐 요런 것들이 많이 쓰이게 되겠죠. 세계 각국이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SOC를 늘리고 있다. 이거는 제가 뉴스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SOC가 앞으로 활발해지면서 그 수혜를 받을 전망이다라는 게 뉴스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뭐 MDI 공장 생산 능력을 연 지금 41만 톤을 하고 있는데 연 61만 톤이면 50% 늘린 거예요. 그러면서 매출을 2배로 증가하는 걸 기대한다. MDI가 뭐냐면 섬유 산업의 반도체라 불리면서 스판덱스의 원료, 자동차 내장재, 뭐 냉장고 단열재, 건축자재, LNG선 보냉재로 쓰인다. 근데 이런 것들 보시면 뭐 자동차 내장재, 뭐 냉장고 단열재 이런 것도 어쨌든 코로나가 극복이 되면서 당연히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면서 수요가 증가하는 부분에 따라서 금호석화가 수혜를 받을 거다라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탄소 나노 튜브 등 신성장 동력 발굴에도 힘을 쓰고 있다. 탄소 나노 튜브라는 게 뭐 가벼우면서도 강도가 높아 금속을 대체하는 차세대 소재라고 하고요. 지난해 전기차 배터리용 탄소 나노 튜브 소재를 개발을 했고 상업화에 성공을 했다. 그러면 이거는 얘한테 플러스 알파의 매출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탄소 나노 튜브는 지금까지는 안 했었는데 향후 상업화에 성공을 했으니까 이제 여기서도 매출이 나오지 않겠나. 얼마가 나올지는 아직 모르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SOC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것이고, 마찬가지로 코로나가 극복이 되면서 이런 스판덱스나 자동차 내장재, 뭐 이런 건축자재 얘네들이 수요가 높아지면서 마찬가지로 또 수혜를 받을 것이고, 플러스 알파 그동안 매출이 없던 부분 탄소 나노 튜브라는 게 상업화에 성공해서 어쨌든 매출이 일어날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또 금호 리조트를 또 인수를 해서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에 나섰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얘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고무랑 플라스틱, 그 다음에 아까 플러스 알파였던 탄소 나노 튜브 이렇게 해서 매출이 나오는데 여기에 플러스 또 금호 리조트를 인수를 해서 여기서도 매출을 발생을 시키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고무가 안 좋고 플라스틱이 안 좋아도 얘가 탄소 나노 튜브나 금호 리조트가 돈을 벌어준다면, 물론 고무나 플라스틱이 당연히 여기 주력인데 얘네가 안 되면 주가가 내려가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회사가 굴러갈 수 있게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그룹 계열사 금호 폴리캠의 지분 50%를 공동 투자자인 JSR로부터 인수를 했다. 금호 폴리캠을 세울 때 금호석화 50%, 그 다음에 JSR 50% 이렇게 지분을 투자를 해서 만든 게 금호 폴리캠인데, 이번에 JSR이 갖고 있는 이 50% 지분을 금호석화가 산 거죠. 그래서 완전 자회사를 만들고 얘네는 JSR은 이제 떨어져 나가는 거죠. 완벽한 자회사로 되는 거죠. 근데 얘네가 뭐 합성 고무 사업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기 위해서, 근데 얘가 어떤 데 쓰이냐 하면 자동차나 뭐 산업용 소재에 사용되는 뭐 요런 것들을 생산하는 합성 고무 전문 기업이라고 해요. 근데 뭐 요런 것들이 여기 나와 있죠. 뭐 강도와 뭐 내구성이 우수한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어쨌든 합성 고무다. 뭐 자동차 범퍼나 세탁기 튜브 고무, 선박용 케이블에 사용하는 이런 고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뭐 여기 TPV라는 것도 이거는 뭐 차문과 차체 사이에 넣는 고무, 뭐 그리고 얘를 재활용 기술을 개발을 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쨌든 얘도 이제 합성 고무를 만드는 회사인데 JSR이 갖고 있는 지분 50%를 완전히 사서 얘네 없애버리고 완전 자회사로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가 이제 앞으로의 금호석화의 전망이란 거죠. 다시 정리하면 이제 위생 수요 강세로 어쨌든 라텍스가 많았는데 올해는 범용고무나 에폭시 이쪽에서 관련 수요가 증가를 할 거다. 그러면서 이쪽에서 매출이 많이 나오지 않겠나 전망이 되고, 뭐 MDI 공장을 연 41만 톤에서 연 61만 톤으로 생산 능력을 증가를 시켜서 매출 2배를 이룩하겠다 이런 얘기고요. 뭐 탄소 나노튜브는 어쨌든 상업화에 성공해서 플러스 알파가 될 전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금호 리조트를 인수를 했고 금호 폴리케임 지분을 50% JSR로부터 인수를 해서 얘네 없애버리고 완전 자회사를 만들었다. 이렇게 해서 금호석화의 전망을 알아봤고요. 자, 그럼 금호석화의 우려스러운 점은 뭐냐 했더니 국민연금이 박창구 회장 손들어주면서 조카의 나는 승리를 했잖아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지분 8%를 보유했던 국민연금이었어요. 그러니까 박창구 회장이 대략 한 14% 갖고 있었고 박철환 상무가 10% 갖고 있었고 국민연금이 8%를 갖고 있었는데 얘가 여기 손을 들어주면서 박철환 상무는 주주총회에서 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 박철환 상무가 얘기했던 부분, 투명성과 이사의 중심 경영을 요구했죠. 비록 이 사람은 해임이 됐어요. 하지만 지분을 계속 모으면서 반격에 나서고 있어요. 어쨌든 상무에서 해임 발령이 났지만 주주는 맞잖아요. 거기다가 주식의 10%를 가지고 있어. 대주주급의 스쿼죠. 다음에 주총에서 이 사람이 어떤 발언을 해서 그쪽에 오케이 사인이 날라고 하면 지분을 좀 더 모아야겠죠. 지분을 모은다는 것은 의결권이 있는 거죠. 주식은 이 의결권을 지금 모으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쨌든 금호석화한테는 약간의 우려죠. 또다시 지분 싸움에 휘말리면 구설수에 오르고 박철환 상무가 어떻게 또 반격을 해올지 모르니까 이 부분은 우려예요. 그런데 이제 이 금호석화의 박창구 회장은 이 조카인안에서 승리를 했고 사상 최대 실적도 달성을 했고 그러면서 대표이사를 사임을 합니다. 그룹 회장직은 유지를 하고요. 그러면서 전문 경영인 체제로 지배구조를 전환하고 이사회 중심 경영을 하겠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박철환 상무가 주장했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지금 뜨고 있는 ESG 경영이라고 하는 여기에도 부합이 되거든요. 이가 인바이런먼트 해서 이제 환경, 그러니까 환경 오염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환경 오염 시키지 않는 회사. 그 다음에 요거 소셜이라고 해서 이거는 사회적 가치, 사회에서 우리 회사가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G는 거버넌스에서 지배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 되면 투자를 받기가 조금 쉬워져요. 요즘은 ESG 평가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좋은 평가가 나오면 투자를 받기 쉬워지고 그러면 투자를 뭐 저금리에 받거나 누군가가 많은 돈을 투자를 한다면 어쨌든 사업 확장성도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ESG 경영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 부분은 다음에 제가 따로 뉴스로 해서 한번 자세히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반기에는 중국의 석유화학 공장 증설 또는 미국의 석유화학 공장이 정상 가동. 그렇다면 얘네들도 엄청난 그 물량을 갖고 있고 찍어낼 수 있는 나라들이잖아요. 중국하고 미국. 그런데 이제 하반기에 얘네들이 중국은 증설을 끝내고 미국은 다시 코로나로 못했던 정상 가동을 시작하면 이런 화학 제품 쪽에 아까 고무 그 다음에 플라스틱 이런 쪽에 공급 과잉이 나오지 않겠나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거죠. 금호석화가 좋았던 게 공급은 안 되고 수요는 높아서 가격이 어떻게 됐어요? 상승을 해서 수혜를 봤었는데 공급이 높아지고 수요가 낮아지면 가격은 낮아지겠죠. 그렇다면
그때 금호석화는 어떻게 될 것인가는 의문이죠. 그래서 우려점으로 갖고 왔고요. 또 전 세계적인 탄소 중립 요구하는, 그러니까 친환경 사업을 강화해야 하는 게 최근의 글로벌 트렌드죠. 탄소 중립이 뭐냐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들자, 뭐 이런 건데, 어쨌든 이거는 친환경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 석유화학이라는 회사가 금호석유화학이잖아요. 어쨌든 고무를 만들고 플라스틱을 만드는데 당연히 공해가 많이 발생되겠죠. 환경을 많이 오염시키는, 이게 숙명이잖아요. 이거는 금호석화의 숙명. 그런데 요거는 글로벌 트렌드에서 어쨌든 막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저 친환경 쪽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얘가 이제 돈을 많이 좀 투자를 해야겠죠. 근데 그게 투자를 하게 된다면 영업이익이 좀 쪼그라드는 요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우려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도 정리하자면 어쨌든 박철환 상무가 해임 발령이 됐지만 지분을 계속 모으며 반격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우려점이 되는 거고요. 반대로 이제 박창구 회장은 다시 뭐 ESG 경영을 하려고 자기가 이제 대표이사 사임을 하고 그룹 회장직은 유지를 한다고 하지만 어쨌든 전문 경영인 체제로 지배구조를 전환하고 이사회 중심 경영을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어쨌든 저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실적을 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또 얘의 우려점이고, 하반기에 중국하고 미국이 석유화학 공장이 뭐 가동이 되면서 공급 과잉 우려, 저는 이게 가장 큰 우려점이 아닌가 싶고요. 지금 글로벌적으로 탄소 중립을 요구하는 친환경 사업을 강화해야 되는데 돈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면 영업이익이 좀 줄어드는 이런 부분들은 얘가 극복해야 될 우려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금호석유화학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그럼 요거를 배경으로 해서 2부에서는 주식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